자, 이렇게 소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걱턱 교정의 경우였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예, 안모의 비대칭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기 때문에 약간의 네네. 비대칭이 얼굴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금니를 물었을 때 윗니와 아랫니의 중심선이 맞는지를 갖다가 일치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네. 골격적으로 이제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사실 치아 음. 교정이나 턱 교정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만 음. 영구치가 구강 내로 나면서 치아가 부딪히는 간섭에 의해서 그런 생기는 비대칭이라면 간단한 치아 교정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걱턱 교정이랑은 다르게 치아 교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특히 두 번째 앞니가 구강 내로 맹출하면서 아랫니에 부딪혀서 턱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비대칭의 경우에는 네. 치아 교정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세 번째는 유치가 조기에 탈락이 되었거나 영구치가 맹출할 때 위치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충치 음. 등으로 이 전이를 너무 일찍 뽑으면 그 뒤에 있는 영구치가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후에 계속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치가 일찍 빠졌다면 공간 유지 장치 등을 통해서 추후에 복잡한 교정을 갖다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어금니가 나올 때 유치를 갖다가 흡수시켜서 이제 나오는 경우에 유치의 조기 탈락과 공간 문제를 갖다 야기시키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을 갖다 해결함으로써 복잡한 교정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유치가 너무 빨리 빠져도 문제가 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그 이외에도 지나치게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외모의 콤플렉스 등으로 이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그들에게 약간의 조기의 교정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영구치열로 모두 교환된 이후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교정을 해야지 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실제로 성인이 돼서는 교정이 힘든데 소아기 때 했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턱 교정인데요. 턱 네네. 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의 얼굴과 어른의 얼굴은 확연히 다릅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비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안게 되면 머리 쪽은 크고 몸통과 다리는 상대적으로 짧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부분 출생 시에 머리와 키의 비율이 1대4인 즉 4등신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몸통과 팔이 많이 자라고 특히 사춘기 때 다리가 많이 자라나와서 소위 7등신 내지 8등신이 되는 것인데요. 그걸 이제 머리와 얼굴에서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세 내지 7세 때까지는 모자를 쓰는 머리 부분의 성장이 주로 일어나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주로 코와 위턱 부분이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리가 자라날 시기에 아래턱이 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얼굴은 동그랗고 이제 작은 턱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이제 아래턱이 점점 자라나와서 똑바른 얼굴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턱이 이상 있는 경우에는 턱 교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아이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턱 교정을 한다 그러면 양악 수술 등의 위험성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턱 교정은 확실히 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성인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전혀 효과가 없게 되고요. 치아만 아. 삐뚤거리거나 아니면 턱관절 질환을 갖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 턱 교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턱 교정 외에 소아 교정이 더 유리한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무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무턱의 경우도 성장기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춘기 때 다리가 자랄 때 아래턱이 많이 자라난다고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직전부터 이제 턱을 갖다가 성장을 촉진하는 턱 교정을 갖다 시행한다면 볼록하고 이제 돌출되었던 얼굴이 평평해지는 미남, 미녀의 얼굴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소아 교정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대체 우리 아이들을 언제부터 교정을 해줘야 될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몇 세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실 아이들마다 발육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게 되겠는데요. 네. 개별에 맞는 정확한 시기를 갖다가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나치게 빠른 교정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네. 물론 주걱턱 경우 등과 같이 조기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일찍 교정 치료를 시작한다면 아이의 협조도를 갖다가 구하기 어려워서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턱이 문제가 아닌 덧니나 돌출의 경우에는 유치와 영구치가 혼재되어 있는 혼합치열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 영구치열까지 계속 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4년 또는 6년 이상의 이제 장치를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교정의 시기에는 굉장히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